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의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단백뇨 수치도 이미 위험 구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분이 평생 술, 담배와 거리가 멀었고 매일 건강식을 챙겨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습니다. 콩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하나의 질문만 드렸습니다. 콩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환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꿀에 얹어서 먹었고요. 고소하게 들기름을 듬뿍 넣어서 볶기도 했고 저녁엔 막걸리랑 같이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콩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조합과 방식이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위해 음식을 챙겨 드시고 계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이 약이 될지 조용한 독이 될지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검은 콩을 진짜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위해 저는 계속 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실 불빛 아래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던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건강식만 챙겨 먹었다는 70대 남성의 결과표에 붉은 표시가 줄줄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관 염증 수치는 높고 신장 기능 수치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환자는 다급하게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그 표정에는 억울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치는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요. 환자의 식습관을 묻자 저는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콩을 매일 드셨군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콩 볶아서 먹었죠? 심장에 좋다길래 들기름 넉넉하게 넣고 꿀이랑 같이 먹었어요. 저녁엔 막걸리도 한잔 했고요.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었는데 그 조합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지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좋다고 믿으셨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은 콩과 꿀의 조합이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과 고소한 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꿀처럼 당분이 높은 식품이 합쳐지면 이소플라본의 체내 흡수 방식이 달라지면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안에서는 당과 지질이 서로 엉겨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 부산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작은 염증 부담 하나가 계속 쌓이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은 당이 없으니까 건강식이라고 믿었지만 꿀과 함께 먹는 순간 이미 방향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들기름을 넉넉하게 넣어서 볶아 먹던 습관이었습니다. 들기름과 통깨는 분명 좋은 지방입니다. 그러나 검은 콩에도 이미 적지 않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름을 추가하면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지방 대사 부산물이 많아지면 혈액 속을 떠돌게 되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환자분의 신장은 그 염증 부산물을 걸러내느라 고생하고 있었고 혈관은 기름기와 염증으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조리법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간 것이었지요. 세 번째 문제는 막걸리와 함께 먹은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곡물 술이고 도수가 낮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막걸리 속에는 당질과 알코올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검은 콩의 단백질과 만나면 요산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그 요산은 혈관을 직접 자극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신장은 요산을 처리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혈관과 신장은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다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늘 했던 저녁 반주 한 잔은 사실 혈관을 자극하고 신장을 지치게 만든 결정적 습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모두 공통된 실수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많이 섞어서 습관적으로 먹은 것입니다.
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먹으면 혈관과 신장을 모두 돕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과 넘치는 자신감이 그분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신장과 혈관은 절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로만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식을 대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면 양을 신경 쓰지 않고 조합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혈관과 신장은 그 모든 결과를 묵묵히 받아내야 합니다. 검은 콩이 지닌 단백질과 지방, 이소플라본은 소량이면 도움이 되지만 특정 지방이나 당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대사 부산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혈관은 그 부산물 때문에 염증을 만들고 신장은 그것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환자분이 힘없이 눈빛을 떨어뜨린 순간 저는 그동안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을 마치 영상처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파괴였지요.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검은 콩은 분명 혈관과 신장을 돕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은 좋다는 한 가지 정보만 믿고 방식과 방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혈관과 신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담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튀어나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조용히 쌓여온 결과일 뿐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조합과 과다 섭취가 이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건 그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먹는 방식입니다. 신장과 혈관은 우리 몸의 배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부담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다스리면 혈관을 지켜주고 신장을 보호해주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혈관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도록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환자분께도 저는 먼저 콩을 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을지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콩은 그분의 적이 아니라 다시 몸을 돕는 편이 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방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한 번 단독 섭취입니다. 콩은 다른 음식과 결합하면 대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당분, 기름, 알코올과 만나면 혈관과 신장이 동시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을 드실 때는 다른 맛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콩자반에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는 습관, 고소함을 위해 기름을 더 넣는 방식, 이런 행동이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콩은 단독으로 먹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작용합니다. 환자분도 콩을 따로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관 염증 수치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전 섭취입니다. 신장은 하루 중 아침에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낮 동안 들어올 영양소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콩을 드시면 신장이 피로한 상태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막걸리 같은 술이 더해지면 신장은 밤새 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콩은 아침 또는 적어도 점심 이전에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몸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물과 함께입니다. 콩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콩 속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신장이 걸러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혈관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신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과하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콩을 드셨다면 물 한 컵을 반드시 곁들이는 습관만 들이셔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원칙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먹는 양이 많으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콩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과하지 않은 양으로 드셔야 합니다. 손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입니다. 환자분도 이 양을 지키기 시작하고 나서야 수치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알아봅니다. 그 결과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콩은 단독으로 아침에 물과 함께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순간 콩은 혈관을 돕고 신장을 지키는 음식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은 같은 콩을 올려놓더라도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콩을 단독으로 먹고 아침에 먹고 물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몇 분들은 같은 콩을 먹더라도 더 빠르게 부담을 느끼고 수치 변화도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미 신호가 울려버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일수록 콩 섭취의 방향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붓기가 잘 생기는 분들입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뻑뻑하다든지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체내 수분 조절 능력에 부담이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붓기가 있다는 것은 신장이 물과 전해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콩을 저녁에 먹거나 기름과 함께 묵직하게 먹으면 부산물 처리 부담이 더 커집니다. 붓기는 단순한 피곤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혈관도 눌리고 신장도 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혈압, 혈관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은 혈관의 상태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부담이 더 쌓이지 않도록 잠시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콩을 잘못 섭취하면 혈액 속 지질과 요산, 대사 부산물이 증가해 약을 먹고 있음에도 혈관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은 대부분 식탁에서 조합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약이 보호막이 되어줄 거라고 착각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나 혈당 변동이 큰 분들입니다. 콩은 당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콩 속 이소플라본과 지방은 당분이 없는 대신 혈당 반응을 지연된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여기에 꿀이나 과일, 막걸리 등이 함께 들어가면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고 혈관 염증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콩 조림을 달게 해서 먹거나 누룽지와 함께 먹어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혈당 수치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지요. 마지막으로 수면이 깊지 않은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잠이 얕다는 것은 신장이 밤 동안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에 콩을 간식처럼 먹으면 신장은 밤새 대사를 처리하느라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아침에 유독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콩이 문제라기보다 언제 먹었느냐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콩 먹는 시간이 수면의 질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저는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콩은 끊는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약해진 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혈관과 신장은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수치로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콩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위험한가 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좋다고 알려진 이유만으로 매일 반복해서 먹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몸은 그 음식을 약이 아닌 의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식품은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지요. 우리가 콩을 보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간은 그 성분이 몸속에서 충돌하지 않고 조용하게 역할을 하는 때입니다. 콩을 단독으로 먹고 아침에 먹고 물을 곁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가장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에 부담 없는 양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콩은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이나 당분, 알코올과 섞이면 혈관과 신장 모두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섞지 않고 단독으로 섭취하면 이 성분들이 부담 없이 소화되고 대사됩니다.
그러면 혈관과 신장은 오히려 도와주는 성분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콩을 먹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건강식도 방향을 잃으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로잡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콩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만 바꾸면 됩니다. 식탁에서 콩을 우유나 단 음식과 함께 먹지 않고 저녁 대신 아침에 먹고 물 한 컵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신장이 받는 부담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변화는 크지 않지만 몸은 아주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수치는 천천히 내려가고 붓기가 줄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몸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을 만드는지 혹은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는지 오늘부터는 방향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건강식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하는 방식이 약효를 결정합니다. 식품은 우리를 지키는 도구이고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콩을 끊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 크게 반응합니다. 그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의 방향을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